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한 또 약세로 보는 또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약세 전망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8,300달러 선 통합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애널리스트 한 명은 7,700달러 유지하면 곧 1만 달러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뉴코인의 애널리스트인 조시 올스제비츠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 EMA를 넘지 못하는 등 몇 가지 약세 신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7,700달러를 유지하는 한 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8,300달러 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7,700달러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금 시선이고요. 그 이상에서 유지만 한다면 1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 에서 비트코인은 소셜 볼륨이 최근 2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후 조용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낮은 소셜 볼륨은 큰 가격 상승과 분란에 앞선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차트를 조금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소셜 볼륨이라는 건 결국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비트코인의 단어량을 추적해서 전망을 한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이 소셜 볼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셜 볼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지금 이 상승하는 이 꼭지점에서 가장 소셜 볼륨이 높고 보통은 그 바닥 지점에서는 오히려 소셜 볼륨이 이제 낮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볼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닥에 가깝다라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분란이 있기 전에 항상 이 볼륨은 가장 최저치를 찍게 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볼륨치가 높아질수록 이런 이제 꼭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점이었을 때 이 소셜 볼륨이 가장 높은 지점, 그리고 소셜 볼륨이 가장 낮을 때 저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소셜 볼륨이라는 건 결국에는 대중들의 관심도예요. 근데 대중들이 그만큼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상승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뒤따라 이제 붙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소셜 볼륨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건 이미 가격이 상승할 대로 상승한 이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투자를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좀 더 오히려 매도 시점이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소셜 볼륨이 관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그저 관심이 거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럴 때에는 가격으로는 저점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에는 앞으로 이제 상승하는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중과 반대로 가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 그 소셜 볼륨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 참고 자료로 한 번쯤은 쓰일 수 있는 용도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볼륨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시야로 이걸 좀 활용하는 건 지양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지표로 좀 한 가지로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몇 년을 내다보시고 보신다면 이게 조금 더 활용도는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지표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망하실 때 뭐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지표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케인 아일랜드 얼터너티브 어드바이저의 애널리스트인 티모시 피터슨이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사모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프리미엄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연계한 모델을 이제 근거로 한 가격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GBTC라는 건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이제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해서 지표를 보는 거고, 이 지표를 통해서 보면 비트코인이 6,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GBTC의 기관 및 장기 미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6,000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GBTC는 실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좀 더 선행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상승 기류에 있을 때 먼저 좀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먼저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고 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갭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갭이 이때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 하락 전에 이미 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GBTC 프리미엄이 이미 하락세를 이미 한번 겪었고, 그때 갭이 발생하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격도 GBTC 프리미엄 같은 경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이 프리미엄 지표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 이제 6,000달러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이 GBTC가 있는 이 갭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6,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GBTC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따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전처럼. 하지만 GBTC는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변동성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이 GBTC 프리미엄이 그 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따라간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상관성이 중요한 건데, 이 상관성이 생각보다 이제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방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는 이거에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이 변동성이 주가를 그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지금 현재 흐름들 보면 8,285달러 선, 8,300달러 선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격이 한번 하락을 할 것처럼 급격하게 밀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살짝 밀었다가 다시 또 올리는 이런 형태들의 차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속이는 패턴. 이 지점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갔던 그 지점의 속임수 패턴이 한번 나왔고, 지금도 급격하게 내리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반등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서 계속 속이는 패턴들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슈레이거의 분석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조슈레이거의 분석을 보면 여러분들 이 부분들 과거에 하락세가 있었던 이 패턴과 지금의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2018년도 말이죠. 가장 급하게 떨어졌던 6,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던 그 시기의 하락 패턴과 지금의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차로 급격하게 하강이 있고 두 번째 2차 하강이 한 번 더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도출되는 이런 패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흘러갔느냐?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또 시간을 끌다가 상승 전환하는 흐름으로 가게 됐는데 과연 그 패턴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 잠정 중단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텔레그램에서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유는 미국의 SEC 규제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 규제 조치가 결국에는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용자 수가 지금 현재 2, 3억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암호화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죠. 이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의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이번에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톤의 12일 공식 채널을 통해서 톤 이사회는 규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정보 분석 및 정책 수정을 위해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톤 이사회는 규제 분석을 통해 톤과 그램의 발행 가능한 상태가 되면 프로젝트를 재개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련된 미디어들의 분석들은 텔레그램의 조치는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문을 통해서 텔레그램 그룹과 톤 발행사는 디지털 토큰 그램이 증권으로 분류됨에도 판매 및 토큰 공개 절차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두 업체는 할인된 가격으로 약 29억 개의 디지털 토큰 그램을 총 171명의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39명이 약 10억 그램 이상을 구매했다라고 하면서 임시 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SEC의 이제 규제 담당 스테파니 아바키안이 이번 조치는 불법적으로 판매된 텔레그램의 토큰의 미국 내 유통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두 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그램 및 텔레그램의 비즈니스 운영, 재정 상황, 위험 요소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텔레그램의 파급력도 굉장히 크죠.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텔레그램 자체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파급력이 큰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 메신저 업체에서 만약 그램이라는 이 토큰을 발행해서 운영을 해버린다면 해외로 이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들도 굉장히 크고 파급력이 클 거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현재 워낙 리브라로 시끌시끌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규제가 강화되는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이 그램 자체가 지금 중단되면서 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럼으로써 오히려 다른 암호화폐들에 대한 그 관점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180달러 지지선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고, 비타리프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 포스 전환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 최근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콘 5에서 이더 포스 알고리즘이 구현되면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향후 포스,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이죠.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전환됨에 따라서 이 작업 증명 알고리즘 기반이 비트코인보다 블록체인 공격 비용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탈릭은 이제 엄청난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비트코인을 없애려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정부나 호기심 많은 해커가 등장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포 방식, 이 작업 증명 방식을 원래 이더리움이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포스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채굴 비용이나 다른 안전성 면에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비탈릭 부테린의 이제 설명입니다. 확실히 이더리움 2.0이 나오면 확실히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무언가 좀 변화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안정성이나 확장성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높고요. 내년 초가 이제 2.0이 발행되는 시기인데 그때를 주요적으로 이더리움의 변화의 계기로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리플 엑스프링의 파생 상품 플랫폼 투자와 노드의 이제 분산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이 최근에 투자한 베가 프로토콜이 파생 상품 생태계를 위한 XRP 채택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리플의 노드의 9%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리플의 엑스프링이 투자한 분산화된 파생 상품 플랫폼 이 베가 프로토콜이 엑스프링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5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금 모집을 꽤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 파생 상품 플랫폼인데요. 결국에는 이 XRP가 이 파생 상품 플랫폼에 투자한다는 건 XRP를 파생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파생 상품의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전략이 숨어 있겠죠. 지금 딱 보면 최근에 이더리움이 그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쪽에 선물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는 기초자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리플도 이제 그런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파생 상품에서도 리플의 XRP가 사용될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투자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노드라는 게 지금 79%가 외부 소유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제 리플은 자신의 중앙화된 그 토큰이 아니다. 외부에서도 지금 노드들이 분산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리플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건데요. 지금 모바일 신분증이 이달 말에 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없이 계좌 개설이나 로그인, 이체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굉장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이게 빨리 저는 출현했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서 계좌 개설, 로그인, 이체 등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일에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인 분산 ID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달 내로 업무를 개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달 상용화 서비스가 실시되면 국내 전 업권 최초의 분산 ID 상용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편리해지냐,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 모바일 신분증이 이제 각자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증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전면허증을 뭐 찍어서 올리고 그걸 또 확인을 받고 막 이런 굉장히 부수적인 그
그 과정들이 많잖아요. 이 금융 업계에 이제 뭐 내가 계좌 하나 개설하거나 뭘 하나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분 증명, 실명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제 바이오 인증된 분산 아이디를 최초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발급 정보는 분산 저장이 되죠. 블록체인에 이제 분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새로운 계좌 개설이나 이체를 할 때 이 분산 아이디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있는 분산 아이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분산 아이디를 제출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아마 바이오 인증, 뭐 지문 인증이나 이런 것들만 통하면 이 제출이 가능해지고, 이 이용 기관, 은행 같은 곳에서는 그걸 이제 아이디를 검증을 하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걸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제 해킹에서 굉장히 안전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고, 이용 기관은 함부로 이걸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실제 이용 기관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바이오 인증 이 분산 아이디를 제출한 걸 통해서 아이디를 검증하는 그 과정을 거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개인 정보들을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실생활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IT 부분에서 좀 앞서가고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이 공공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도입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좋은 부분이죠.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아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싸이월드 소식인데요. 싸이월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국민 SNS로 예전에 이제 큰 인기를 얻었었죠. 싸이월드, 도토리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싸이월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싸이월드는 이달 초부터 사이트 접속 장애를 지금 보여오고 있고요. 14일 현재 앱을 포함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서비스 종료 여부와 데이터 백업 등에 대한 공지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재환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싸이월드는 지난 1999년에 오픈해서 미니 홈피를 흥행시켰는데, 국내 최대 SNS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죠. 심지어 이제 페이스북보다 더 빠르게 그 진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밀리면서 SNS에서 이제 인기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를 계속 걷고 있었죠. 근데 2016년에 이제 전재환 전 프리첼 대표가 싸이월드를 인수하면서 재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체 암호화폐 클링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인기가 아무래도 그때처럼 나오지 않고 흥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자금 유치에도 실패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싸이월드가 아무래도 접속이 불가능해지고 이 서비스가 지금 불가능해지는 상태로 지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지금 클링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피해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좀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면서 조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하다고 무조건 그게 다 좋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투자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